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대 수시 라이브 Q&A를 진행하게 될 허은진. 노소정입니다. 네. 저 먼저 소개드리면 저는 세종대학교 바이오산업자원공학 전공 17학번 4학년 허은진입니다. 그리고 신문방송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고 창의인재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영어영문학과 전공하고 있는 19학번 노소정이고요. 저 창의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 수시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 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수시 관련된 박람회나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대 대학생 입장으로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라이브를 진행하는 도중에 저희가 댓글을 계속 확인해야 해서 핸드폰을 볼 것 같은데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제 15분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 어떻게 진행될지 은지님이 소개 잠시 해드릴게요. 저희가 먼저 사전에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을 먼저 답변 드리고, 그리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만약에 저희가 드리지 못하는 답변은 그 입학사정관님이 오셔서 추후에 답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때까지 올라왔던 댓글, 라이브 중에 올라왔던 댓글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 사전 질문 받았던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질문들 먼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복돼서 들어오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돼서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들을 먼저 답변을 해드린 다음에 개별적인 질문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들 중에 일단 먼저 비교과로 이제 성적이 좀 평균보다 전년도 평균보다 좋지 않은데 비교과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자소서나 면접을 잘 하면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뭐 제 등급이 3.4등급인데 활동 내에서 다양하게 했습니다. 창의인재 전형을 합격 가능할까요? 라든지 Q&A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런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 지원하는 고3 학생입니다. 성적이 조금 낮아도 생기부 자소서 면접으로 합격 확률이 있을까요? 뭐 이런 등의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네. 이러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평균은 언제까지나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높으신 분도 합격을 했을 거고 평균보다 낮으신 분도 합격을 했을 거예요. 그게 종합 전형의 메리트겠죠. 그러니까 평균을 너무 연연히 하시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평균보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시고 만약에 성적에서 조금 부족하시다면 비교과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기부는 거의 끝날 무렵이니까 면접이나 자소서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성적이 좋은데 성적이 평균인데 비교과가 안 좋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땐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 한 개를 더 써보시던가 아니면은 네 일단 그러니까 무조건 평균에 낮다고 붙을 확률이 높다는 건 아니에요. 창의인재 전형.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고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하는 고민일 거예요. 우리가 다 정성평가다 보니까 평균 등급 컷이라는 그런 객관적인 수치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거기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요거 면접고사 성적 우수자 동점자 처리 기준을 보면은 제일 먼저 뽑히는 기준이 총점이 높은 순위, 그 다음이 전공 적합성, 그 다음이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인성 순위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그 요소에 집중을 해서 자기가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창의인재 전형을 준비할 때 많이 봤던 요소가 수시 모집 요강 47페이지를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평가 안내 3번 항목에 서류평가 요소 및 세부 항목 반영 비율이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평가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업 역량, 전공 접학성이 있어요. 거기서 세부 항목에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의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이게 다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성적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적이 솔직히 안 들어간다. 그리고 평균에, 그러니까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비교과도 많이 영향을 끼치지만 성적도 당연히 영향을 끼친다는 거를 꼭 이렇게 유념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중복된 질문은 면접 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친구들과 하셨나요? 선생님들과 하셨나요? 아니면 면접 준비에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와 같은 면접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둘 다 면접으로 합격을 해서 들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압박 면접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막 어떤 학과는 교수님께서 되게 이렇게 강하고 무섭게 질문하신다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잘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 같은 경우나 이제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막 친구들이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세종대를 오고 싶으면, 그리고 세종대 어떤 특정한 학과를 오고 싶으면, 왜 세종대를 오고 싶은지, 그리고 세종대 그 특정 학과를 왜 오고 싶은지 어필하는 게 저는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특히 지원하고 있는 그 학과에 대해서 난 잘 알고 있다. 난 그래서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이게 나한테 너무 맞을 것 같아서 오고 싶다라는 티를 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준비할 때 마지막 한 개 남은 상태였거든요. 이 세종대가. 그래서 진짜 시간을 다 여기에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게 되는 게 세종 홈페이지를 싹 다 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고 당연히 제 관련된 학과를 보다 보면은 그 학과 교수님이 뭘 했는지도 저는 알게 되고 그 교수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연구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을 볼때 되게 저한테 그게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면접을 볼 때 교수님이 좋아하는 연구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표정, 네.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네 가지를 공부를 진짜 열심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은지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 전공, 자기 자소서,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대충 내 생활기록부니까 다 알겠지 하고 쓱 읽어보시면 진짜 떨리는 그 장소에 가서 머리가 백지가 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 누가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면은 그 떨리는 장소에서도 그냥 외웠던 게 다 술술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준비를 하실 때 모의 면접식으로 친구들이랑 준비를 하든 선생님이랑 하든 어떻게 하실 텐데 그걸 한번 촬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거울 보고 이렇게 보고 하는 것보다는 촬영을 했을 때 아, 이거 진짜 내가 고쳐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촬영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거를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고요. 다음은 면접장에 가서 답변을 할 때 두 가지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저는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는다면 사례 정도를 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서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막 답변도 못 하겠고 한다고 가서 막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막 목소리 이렇게 엄청 작게 하고 막 자신감이 없고 막 이러면 보실 때 어떠세요?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불편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서 잘 모르더라도 자신감 있게 목소리 크게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게 본인의 첫인상에 호감을 올려줄 수 있는 좋은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할 때 교수님의 이제 특징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생각보다 면접 그 상황을 막 어둡게 만들어주시진 않으세요. 오히려 그리고 대학생만 보다가 고등학생을 보시는 교수님은 얼마나 고등학생이 귀여우실 거예요. 그리고 저 되게 놀랐던 질문 중에 막 제 생기부에 이제 꽃동네 봉사활동 갔다 왔던 게 있는데, 막 그거 보시면서 꽃동네? 이거 꽃동네 갔다 왔던 거야? 이러면서, 네, 갔다 왔습니다. 이러니까, 꽃동네 되게 많은데 어디 갔다 온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꽃동네 1학년 때 그냥
생각했을 때 애들이 이건 우리 해야 하는 거야 이러면서 갔다 왔던 거라 기억이 잘 안 났는데 다행히 그 꽃동네 이름이 기억이 나서 그냥 무슨 꽃동네를 갔다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게 또 질문하셨다고 답변을 안 그러니까 뭔가 편하게 질문하는 것도 면접 일부라는 거를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재학생들과 맞아.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면접 때 받았던 질문 몇 가지를 추려와 봤어요. 진짜 친구의 친구와 이렇게 제가 카톡으로 막 물어봤었어요. 자기소개, 그러니까 공통된 질문이 자기소개,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갈등과 같은 일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한 사례, 그리고 생기부 적힌 수상활동에서 본인이 그 활동에서 경험한 것, 그리고 이 학과에 와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런 진로 계획 같은 거, 세종대에 지원하게 된 이유, 그리고 저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시문 면접이라서 재시문 면접인 학과는 꼬리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시문 준비할 때 그 재시문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도 저는 좀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되게 애초에 준비한 게 많아서 재시문 면접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은 딱 그것만 되게 집중해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종대학교에서 학업 외에 하고 싶은 활동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요거 질문을 밑에 말씀을 시간 관계에서 못 드린 게 몇 가지 있는데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공지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방법을 찾아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복된 질문, 자소서 꿀팁. 자소서 꿀팁. 꿀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소서 꿀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많은 걸 쓰려고 하지 말고, 그 질문 중에 디자인 이노베이션 학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소서 1번과 2번 모두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중 큰 수술을 했지만 성적이 좋았는데 이걸 자소서의 소재로 쓰면 감성팔이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큰 수술을 받았지만 성적이 좋았다는 거는 실제로 성적을 봐야 알겠죠, 제가. 근데 글을 만약에 이 소재로 잘 쓰신다면 충분히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높은 성취도를 얻었다라고 느낌을 줄 수 있는 자소서일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감정의 동요나 공감을 목적으로 하는 자소서는 저는 아주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 학생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학생보다 적은 공부 시간이지만 성취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성장이 있었는지, 이렇게 잘 풀어나가시면은 좋은 자소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것만큼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점이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쓰지 말기, 맞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을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1, 2번에 다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는 게 좋겠느냐라는 질문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이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이니까 둘 다 적어주시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둘 다 전공 적합성 맞춰 적어야 돼라고 부담감을 갖고 억지로 쓰다 보면은 좀 가짜 티가 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그냥 말 그대로 자소서를 쓰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대한 부담감 갖지 마시고 정말 진솔하게 자기가 느꼈던 거 그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자소서 꿀팁에 대한 답변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사전 질문 들어갔던 거 순서대로 답변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으로 종합 전형이라면 상승 곡선 메리트 있나요? 라는 질문이 혹은 들어왔어요. 이제 하얀 곡선인데 합격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학년이 될수록 공부의 내용은 심화되었는데 성적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래도 메리트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몇 퍼센트 이렇게 차지를 할 거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상승을 조그만 사람보다 상승을 많이 한 사람이 당연히 유리하겠다. 그리고 상승 시작점이 똑같은 기준에서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럴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하얀 곡선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제 사례를 들어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 종합 전형으로 들어올 때 성적은 평균 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극심한 하향 곡선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3학년 때 OMR 마킹을 잘못해서 화학 과목을 이과인데 화학 과목을 4등급인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면접 때 교수님이 그러니까 면접 때 이제 딱 들어서 자기소개하고 이제 인사하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교수님이 그때 딱 생기부를 넘기시는데 전 생기부를 되게 많이 봐서 이제 그 생기부를 넘어갈 때 뭘 보시는지 대강 보이단 말이에요. 근데 딱 이제 점수 나왔을 때 교수님이 엄청 놀라시면서 "헉, 이게 뭐야? 이러면서 면접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긴장이 되긴 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성적이 왜 이래요? 이렇게 질문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극심한 하향선이면은 교과 전형 하나는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려요. 네. 이게 1단계는 서류 평가다 보니까 면접을 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향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제 경험상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상승 곡선이면 학종에서 당연히 플러스 요인은 맞는데 그거를 그냥 나 상승 곡선이니까 교수님이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어필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소서에서 어필을 하든 면접에 가서 어필을 하든 그거를 나의 강점이니까 내가 계속 열심히 꾸준히 공부를 해서 맞아. 성적이 올라간 거 무조건 장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어필할지를 고민을 해서 제대로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 하나 생각났는데 자기 장점 있으면 잘 살릴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상승곡선 말고도 장점이 음. 정말 다양할 거란 맞아. 말이에요. 네. 그 장점을 잘 살리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제가 등급이 낮은데 세종대학교에 세종대학교. 너무나 지원하고 싶습니다. 다자녀 전형이나 학종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소서랑 면접을 잘 본다면 낮은 등급도 합격할 수 있나요? 논술이나 정시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건 제가 자료 조사를 좀 많이 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다자녀 전형이 사회 기여 및 배려자 전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집 단위랑 모집 인원이 그냥 학생부 종합이랑 똑같지가 않아요. 지원하실 수 있는 학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학부, 경영학부, 호텔 관광 외식경영학부, 생명시스템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부, 기계항공우주공학부, 나노신소재공학과가 있고요. 여기서 호텔 관광 외식경영학부는 3명, 나머지는 2명씩 해서 총 20명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냥 일반 전형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여기서 그 작년도 평균 등급 컷도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등급 차이가 많이 나는 학과가 컴퓨터공학과가 1.3등급 그리고 가장 적게 난 학과가 경영학부 마이너스 0.3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사회기여 및 배우자 전형이 0.4에서 0.6등급 정도 성적이 여유가 있는 건 맞는데 경영학부처럼 오히려 다자녀 전형이 등급 컷이 높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률은 일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다자녀 전형이라 무조건 여유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렇다고 모집 인원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학부가 다자녀 전형에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있다면 내가 과연 여기서 내 경쟁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리고 너무 좌절하지는 마시고 왜냐면 학종이니까 정성평가기 때문에 분명히 합격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시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6학종이어서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시는 끝까지 준비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같은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고 종합 전형은 어떤 것을 위주로 보시는지 또한 면접에 무엇을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봤는데 심층 면접, 그러니까 재시문 면접을 보게 돼요. 그 재시문 면접,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공학과의 재학생은 아니지만 재시문 면접을 본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학교 입학처에 보면은 기출문제 및 해설 안내라는 그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그거를 중심으로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해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지님도 재시문 면접이셨죠? 저는 재시문 면접이었는데 이제 이런 전공 관련된 깊은 면접은 아니고 그냥 뭐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과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학교에 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이런 제시문이었는데 저는 실제로 그게 다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 했던 방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기부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지를 몰라요. 저한테 꽃동네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물어볼 거란 예상은 전혀 못했죠. 그런 것처럼 일단 생기부 자소서는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생기부의 각 항목별로 자기들 활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 혹은 학생회 활동, 아니면 봉사활동, 이렇게 독서 활동. 그 활동마다 하나씩은 자기가 완벽히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간이 많다면. 그래서 저는 재시문 면접 때 어떤 질문이 나왔었어도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어떤 프로젝트였고, 이 프로젝트는 어떤 게 어려웠었고, 세종대학교는 이런 과목들이 있더라. 그래서 세종대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배워서 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계획해보고 싶다.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갔거든요. 맞아. 면접도 추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게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위주로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전공 적합성입니다. 무조건. 면접은 무조건 그런 거고,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보시는지는 재시문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시문에 대해서 풀이한 것 위주로 꼬리 질문으로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재시문에 대한 해설을 작성을 하실 때 미리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작성을 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요강 49페이지 보시면 면접 평가 요소도 있거든요. 전공 적합성이 말이 어렵네요. 전공 적합성이 40%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관련된 전공에 얼마나 관심 있고 또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자기가 해왔고 앞으로 가서 어떻게 보일 건지를 제일 궁금해 하신다는 사실이죠. 모집 요강을 세세하게 보시면 도움될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봤고 실제로 전공 관련해서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면접 가서 그런 막 오자마자 저한테 잉?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했어도 떨리지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계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2외국어 성적이 많이 약한 편인데 이 점으로 확률이 갈릴까요? 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교과시면은 교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학종이라면 조금 학업 역량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학종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공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자기 어필하는 거에 더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성화.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진학하는 고3입니다. 학종으로 공대에 지원하고 싶은데 물리 과목 수강하지 않았으면 리스크가 클까요? 뭐 꼭 알고 싶어요. 만약 괜찮다면 대학 가서 열심히 배우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여기서 일단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학과, 어떤 공대를 가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도 단과 대학교는 생명과학이 많지만 공대 계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리 특히나 수학이 아니고 물리는 진짜 학과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뭐 화학공학과라고 해서 화학공학과도 아마 물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경험했을 때는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다고 뭐 대학교에 와서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도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물리 과목 못 배웠다고 대학 와서 물리 과목 따라가기 힘들까요? 이거는 진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제 이 질문의 키포인트는 이제 성적 반영에 관련된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 조사하신 거 혹시? 그러니까 본인이 물리학과를 지원할 건데 물리 과목을 안 배웠다? 하면은 전공 적합성이 훅 떨어지죠.
그러면은 리스크가 있는 건데 일단은 자연계열이시니까 물리가 어느 정도 다 처리를 하긴 할 거예요. 네, 이거는 전공 안에 들어가서 교과목으로 들어가셔서 맞아. 어떤 걸 배우는지 확인을 하시고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그렇게 물리 과목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하면은 그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다른 거 자기가 더 잘 보일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정성평가도 있다는 거, 종합전형.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다면 수상 경력에 뭐 물리 관련된 공부를 하시거나 뭐 이런 걸 어필하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성화 학생이 고른 기회 전형으로 지원 시 다른 일반고 고른 기회 전형 학생이랑 비교가 많이 되나요? 성적 면에서도 전문 교과 유무부터 보통 교과의 차이, 활동. 특성화 학생이 고른 기회 전형으로 할 때 일반고 고른 기회 전형 학생이랑 이제 많이 차이가 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것도 뭔가 일단 저희가 특성화 학교를 졸업한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종합전형이 언제나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비교가 어떻게 될까요?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성화고랑 일반고랑 당연히 수업 들은 그 과목 이수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좀 차이를 보긴 하겠죠? 근데 제가 일단 특성화고가 어떤 수업을 듣는지를 잘 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재학생이니까 보면은, 뭐, 외식 경영이나 식품생명공학에는 요리고 나온 학생들도 있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이제 이건 저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무조건 불리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관련된 전공 공부를 했다는 거니까, 심도 있게 했다는 거니까, 이 정도로 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대면 면접이든 비대면 면접이든 교수님들은 앞순서 때가 컨디션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마지막 날쯤 컨디션이 좋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답변 드리기 너무 애매한 질문이어서 확실히 앞쪽에 하시는 게 그냥 체력적으로 죄송합니다. 체력적으로 괜찮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면접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에게만 집중하시는 걸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사정관님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 영상학과 실기나 면접 영화 예술학과 연출 제작 쪽 관련해서 실기나 면접 꿀팁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제가 이제 친구한테 이건 물어봤는데 일단 글을 쓸 때 있어 보이는 문장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읽어보고 상상할 수 있게끔 이미지화해서 문장을 구성하고, 그리고 당연히 글의 개연성은 좋아야 되고, 자신이 어떤 영화를 찍을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생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나리오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시나리오 대회 역대 수상작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대회 수상작들은 다 세종대학교 그 교수님들이 평가하신 거니까 그거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대 유튜브 학과 이야기 들어가시면 영화예술학과 학생들에 대한 영상도 있거든요. 거기에 6분 9초로 들어가시면 그 입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많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한 어려운 질문들은 사정관님이 오셔서 답변 드릴 것 같아요. 네, 사정관님 사정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입학처에서 일하고 있는 이세별 입학사정관이라고 하고요. 오늘 나머지 질문 Q&A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저희 학생분들이 자기소개서랑 면접 어떻게 하는 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핫한 뉴스예요.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방식이 일부 변경된 과와 그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아마 지금 그 홈페이지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중으로 공지가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이 학생분들은
이거를 어쨌든 알고 계셔야 되기 얻어가는 때문에 거네요. 네, 제일 먼저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좋아요,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서 이제 음. 창인제 전형 아까 말씀해주신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보잖아요. 네. 근데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음. 이제 대면 면접, 그러니까 그 제시문 기반 면접이 아닌 일반 면접으로 진행되는 모집단이 그러니까 창인제 전형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융합 대학 이외의 단과 대학들 그리고 기타 고른 기회 사회기업 배려자 전형, 뭐 서해오도, 뭐 특성 고교졸 재직자 특별 전형 이런 전형들은 일반 면접을 진행을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면접을 이제 다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판단이 들어서 면접 방식이 온라인 업로드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네, 비대면으로 그러면 바뀌었고요. 실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찍어서 네, 업로드.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1차 합격자 발표를 할 때 안내문에 다 그게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면 면접을 하는 학생들은 뭐 면접 장소랑 뭐 일시 어디로 모여야 되고 뭐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넣어줄 거고 비대면 면접을 이제 진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질문 드릴 거고 그리고 업로드 어떻게 하는지 지금 그리고 학과랑 전형에 따라 네, 비대면 그게 대면이 달라요. 그래서 갈라지는 저희 거구나. 모집 요강도 수정이 될 거고 그게 공지사항에도 다 올라갈 거여서 네. 본인이 쓰는 전형과 학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꼭 먼저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저희가 원래는 다 이제 면접을 대면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한 번 이미 수정을 해서 올렸었는데 이제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네, 맞아요. 수도권 위주로 확산이 되면서 그쵸. 좀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내용은 꼭 네. 확인을 하시고 원서 접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질문 주셨던 거 이제 나머지 답변 드릴게요. 수시 최종 등록자 없으면 정시 모집 인원 수가 늘어나나요? 네, 맞습니다. 최종 등록자 충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경우에는 2월 인원이 그만큼 발생을 해서 정시에서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창인제 전형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자기소개서 어떻게 제출합니까? 물어보셨는데 보니까 자기소개서 모집 요강에 저희가 필요한 서류들,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라고 써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자기소개서는 괄호해놓고 원서 접수 시에 온라인으로 입력해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오프라인으로 인쇄해서 그거 되게 우편료 낭비고요. 예, 온라인으로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유의사항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원서 접수는 9월 28일 17시에 마감이 되고 자기소개서는 29일 17시에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원서 차이가 접수 마감하고 나서도 수정을 하루를 더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온라인으로 거예요. 수정 맞아요. 가능하시다는 예. 점. 네. 그러니까 원서 접수 먼저 해놓고 자기소개서는 내일까지 바꿔야지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바꿔야지 하고 안 바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이응 맞아. 기억 입력해놓고 나중에 쓰고 바꿔야지 하고서 하루가 지나거나 예, 저장을 못하거나 그러니까 그게 꼭 저장을 눌러줘야 되는데 맞아, 그거를 맞아. 못해가지고 꼭 평가할 때 한 명씩 꼭 생깁니다 매년. 맞아. 그래서 그런 그 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3년 내내 고생해서 학생부 종합전 준비했는데 자기소개서에서 그런 거 맞아. 실수 나서 불합격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리 거. 써놓고 네. 전날 꼭 미리 쓰고 써놓고. 네. 마감 전에 꼭 최종본을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이거는 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네. 때 선배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진짜 항상 있었어요. 있어요. 예, 진짜 막 울면서 그치. 전화 올 때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네, 바꿔드릴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바꿔드릴 수- 절대 바꿔드릴 수가 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 그거는 맞아. 학생분께서 꼭 잘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디자인 이노베이션학과 지원자가 1단계 합격자 발표랑 장소 안내는 언제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 합격자 발표 때 다 안내가 나갑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5시 이후에 합격자 발표가 나가면서 본인이 합격자다라고 확인이 되면 안내문을 뽑을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안내문에 면접 장소랑 입실 시간이랑 각종 유의사항들 포함해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니까요. 안내문 꼭 참조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그 합격자 발표가 네. 문자로 발송되는 아니요, 거예요? 거의 꼭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그 하실 수 날짜에 있어요. 그 시간에 네.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홈페이지에서 통해서 할 수 있고 네. 저희 개별 문자 발송 같은 경우에는 네. 학생들이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아. 오류가 나는 경우도 그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꼭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 맞춰서 네, 시간 확인하는 거. 맞춰서 네네.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질문은 서류평가에서 1단계 서류평가에서 내신 성적 반영 비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종합전형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맞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첫 번째로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많이 헷갈려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저희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을 저희가 일정한 산출식에 넣어서 정량적으로 이 점수를 몇 % 반영을 한다. 이런 전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형들은 저희가 산출식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그 산출식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 점수를 계산을 해볼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 점수랑 그 산출식이랑 학생부 종합전형은 완전히 무관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점수가 나는데 종합전형에서 이게 어떻게 합격이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다른 그 산출식이랑 종합전형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아까 그 학생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집 요강 저희 47페이지 보시면 서류평가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서류평가 요소 그리고 세부 항목들 같은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단순히 등급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지표만을 보는 게 아니고 정성적인 내용까지 다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 들어갑니까? 라는 내신 성적이 몇 % 들어가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종합전형을 잘못 이해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성적 산출식, 아까 말했던 그 정량적으로 몇 %가 반영이 되는 그 산출식 같은 경우에는 이수 단위랑 등급 두 가지의 지표만 딱 보거든요. 근데 종합전형에서는 그 두 개만 보는 게 아니고 점수를 볼 때도 원점수도 보고 이수자수, 뭐 표준 편차, 뭐 그리고 과목을 어떤 걸 들었는지, 그래서 진짜 생활 기록도 맞아요. 그대로 전체를 다 보는 보는 사람 전체를 다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숫자가 몇 등급인데라는 거는 사실 종합전형에서는 살짝 접어주셔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까 나온 내용과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성적이 낮은데 비교과로 이 질문이 합격할 수 진짜 있나요? 많았어요. 근데. 네. 이 질문이 진짜 저도 많았어요. 아까 답변 괜찮았어요. 비교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제가 한마디만 더 붙여드린다면은 근데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또 위험해요. 내가 비교과가 이렇게까지 좋으니까 맞아. 성적이 이렇게 안 좋아도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학생들이 매년 합격을 해요. 항상 합격한 사례가 매년 있어요. 성적은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그 성적 안 좋은 조건을 극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생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정량적인 그 수치적인 성적만 안 좋은 경우가 사실은 많다. 그러니까 그 비교과만 훌륭했던 건 아니고 사실 교과를 평가를 할 때 성적이나 이런 것들도 보지만 교과 세특 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수상 영역 네, 혹시 수상도 들어갈 수 있고 교과 세특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에서 학생이 어떤 뭐 수업 태도를 가지고 임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사실 교과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의 역량을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내가 교과 성적이 안 좋으니까 비교과로만 승부를 봐야 되겠다가 아니고 본인의 교과 세특 같은 거에서도 내가 교과적인 측면의 역량을 충분히 좀 어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완전 꿀팁인 것 네. 같아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 더 추가 질문이 이 질문 조금 약간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자, 이번 연도부터 고교 블라인드 제도 도입한다고 들었다. 근데 그러면 특목고 학생들한테는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 활동으로 아실 수는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성적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질문을 딱 보고 일단 먼저 드는 생각은 학생 입장이 굉장히 많이 공감된다 이거였어요. 저 같아도 내가 성과 다니는 학생이어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공감합니다 하고 끝나면 아무 도움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학처에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그럼 준비를 어떻게 다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고 해서 특목고인 걸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다 학교 정보를 가려놓는다고 해도 교과목이나. 교과를 어떤 과목을 들었고 어떤 과목을 많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여기는 외고구나 뭐과고구나 다 느낌. 사실 티가 다 납니다. 그게 꼭 비교과 활동이 달라서만 아니고 교육과정이나 교과 편성 자체가 일반고랑은 좀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 티가 난다는 거. 그래서 학업 역량을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거죠. 어떤 학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특목고인 건 알지만 그래서 어떤 특목고인가 는 모르게 되는 영성이라던가 거예요. 이런 걸 예, 전혀 모르는 맞아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교육부가 원하는 게 그런 방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예요. 어떤 특정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이 학생을 지나치게 뭐 훌륭하다 아니면 뭐 반대로 평가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줄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교의 후광 효과 같은 것들을 그쵸. 평가에 있어서 좀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만 평가하고 맞아요. 싶은. 네. 그래서 학교 특성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랑 특성에 집중을 해서 평가를 해서 뽑아라. 그게 저희 그런 시그널로 저희는 사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이 학교에서 몇 등급인데 이런 생각에서 이제 몰두되기보다는 본인의 개개인의 역량,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잘하고 다른 친구들과 다른 내가 나만 어필할 수 있는 강점 그런 어필. 그런 강점 것들을 어필.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종합전형에 지원을 해주셔야지 내가 블라인드인데 나 몇 등급인데 이거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은 종합전형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그래서 다른 그냥 모든 마찬가지예요. 종합전형을 대할 때 네, 태도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희 학교만 블라인드를 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이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도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런 변화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뭔가 맞서야지 이거 정말 큰일 났다고 그냥 앉아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특목고 학생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 개개인의 역량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뭐 5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정관님께 약간 입시생 시절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면접에 딱 들어갔을 때 딱 제가 듣기로는 이제 들어오는 폰만 봐도 뭐 느낌이 딱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진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딱 학생이 사실 구분 면접이 짧은 것 같지만 모든 게 다 보이는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해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서류평가에서는 사실 글만으로 학생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학생일까 저런 학생일까 이런 상상만을 하게 되다가 그 학생을 딱 면접에서 만나면 정확한 그림이 완성되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그런 게 확실히 있기는 해요. 네. 또 혹시 더 추가적으로 나온 질문이 있었나요? 라이브에서? 라이브에서는 질문이 아직은 없나요? 네. 그리고 아까 뭐 면접관 교수님들이 오전에 좋냐, 오후에 컨디션이 좋냐, 그런 질문을 저도 가끔 봤는데 학생들한테 거꾸로 항상 얘기하는 게 아침에 졸려요, 밥 먹고 나서 졸려요. 그냥 다 졸리지 않아요. 졸린 학생은 항상 졸리고 안 졸린 학생은 항상 안 졸립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네, 면접에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같은 학교 친구와 학종 같은 전형 같은 학과에 지원하면 성적이 더 낮은 친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나요? 생기부가 부족한 친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나요? 그거는 근데 진짜로 그 때에 따라서 달라요. 직접 그러니까 봐야 돼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지원 인원이 많은 이제 모집 단위를 평가를 하게 되면은 중복된 학교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학교에서 2명, 3명, 5명 이렇게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평가를 해보면은 꼭 성적이 낮다고 해서 부족하거든요. 그, 뭐 비교과가 조금이라도 더 훌륭해서 이 학생이 뭐 성적 좋은 학생보다 낫다거나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전체를 통해서 학생의 그림을 그린다고 해야 되죠. 그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윤수미 씨 네. 들어오셨는데 라이브 저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장해서 세종대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림을 그린다는 네. 표현이 되게 인상적인. 그리고 저는 아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종합전형에서 성적은 정량평가를 한다고 하기보다는 진짜 세부 특기사항 그리고 그 성적을 몇 명 중에 몇 등인지 또 그 100분율? 표준 편차 표준 이런 걸 편차. 다 네. 보는 거니까 그것도 좀 유념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니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같은 과에 다른 전형으로 두 개를 지원하면 두 전형에 지원한 것을 학교 측에선 아나요? 라고 같은 질문하셨어요. 과의 두 전형. 네. 그러니까 고른 기회랑 그냥 그냥 창의인재. 창의인재.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네. 이 학생은 같은 과에 두 전형을 지원했네라고 학교 입장에서 아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올해부터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학생이 누구지도 알았고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알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학교 내에서 지원자가 누구지 하고 딱 열어봤을 때 두 번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종합전형에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뭐 이은진 학생이라고 할게요. 이은진 학생이 똑같은 사람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른 기회 창인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 학생 두 번 지원했구나 알 수 있는데 올해는 사실 저희가 블라인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아직은 미지수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궁금한 이유가 왠지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되냐. 그러니까 막 두 번 가고 싶으냐. 의지 같은 큰 차이 없습니다. 네, 큰 차이 없고 그냥 많이 들어오고 싶은가 보다 이 정도지. 뭐 중복 지원했다고 해서 이 학생을 무조건 더 올려줘야 되겠다 뭐 그렇지 않고요. 근데 세종대학교가 신기한 게 중복 지원자가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종합 전형 내에서도 여러 개 쓰는 학생들이 있지만 종합 전형이랑 논술 쓰고 뭐 이런 학생들도 꽤 많아요. 교과랑 종합 전형 쓰고 이런 식으로 좀 세종대학교 자체를 정말 오고 싶은 학생들이 꽤 많다고 느껴집니다. 예, 저희도 중복 지원자 한번 해봤었는데 자료를 뽑아봤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6번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2개 이상을 세종대에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기회예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유빈채님 지능기 전공학과 지원하는 학생입니다. 재심은 면접관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심은 면접을 면접관님들 앞에서 발표할 때 40분 동안 준비했던 풀이과정 자료를 아예 볼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40분 동안 저희가 A3 용지를 주면서 지시문을 같이 줘요. 그러면 연필로 이제 본인의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어요. A3 용지에. 그리고 그걸 들고 가서 면접관님들 앞에 이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 그림 그릴 때 쓰는 그거 있죠. 거기에 놓고 설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옆에다가 놓고 이제 풀이 과정을 그래서 풀이 과정을 본인이 적었던 거를 다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풀이 과정 같은 거를 상세하게 종이에 적었던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왜냐면은 교수님들이 사실 제일 보고 싶어 하는 게 문제를 답을 맞췄냐가 아니고 어떤 논리로 풀이 과정. 어떤 논리로 사실 창의성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제대로 해석했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몰랐어. 그 컴퓨터공학과 이쪽은 조금 재미있는 수학 문제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번 옛날에 나왔던 게 도서관에 책을 들여놓을 건데 A는 얼마고 B는 얼마고 C는 얼마고 그리고 회전율이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책을 몇 개 사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냐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조건이 붙는 거예요. 뭐 총액은 얼마 이상 예산 넘으면 안 되고 책은 몇 권 이상 넘으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 적어도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조건들을 다 음. 맞추는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문제 풀이 과정을 잘 어떻게 수학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잘 풀었다는 거를 말을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좀 좋은 점수를 받아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숫자는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하면은 이게 잘 이러면 이제 좋은 점수를 얻기가 힘들고요. 제대로 된 끝까지 이제 답을 못 내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숫자가 끝까지 안 나오는 경우에요. 근데 합격할 그래도 수도 네, 있고. 그래도 본인은 이런 어떤 사고의 흐름 같은 것들이 논리적인지를 잘 설득을 할 수 있으면 그 학생들도 충분히 좀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엉님이 사정아님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네. 또 떠오른 게 있는데 재시문 면접은 네. 재시문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그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는데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실 때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하긴 모범 해요. 답안. 네, 모범 답안을 작성해 놓고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지 고려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 기준에 넣어놓고 이제 그 평가 기준과 모범 답안이랑 뭐 출제 의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면접 시작하기 전에 모든 면접위원 교수님들이랑 다 공유를 하고 같은 채점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오늘 한 15분 네, 저희가 정도까지. 네, 괜찮습니다. 거의 한 네. 15분까지 20분까지만 질문 받도록 할게요. 예. 원래 5시 종료 예정이었는데 아마 수업이 지금 끝나는 시간이 좀 달라가는데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질문이, 나니님이 네. 2차 면접 단계보다 1차가 성적을 더 많이 보네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1차는 서류평가고 2차는 면접평가잖아요. 1차 서류평가 점수가 총 이제 7점 만점이고 면접평가 점수는 300점 만점. 네, 2단계. 네, 그래서 이제 7대 3의 비율로 합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조금 못 봤어도 서류 평가 점수가 좀 많이 훌륭했으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제 그렇죠. 서류 평가 점수는 조금 사실 3배수에 뭐 겨우 걸쳐져 있는데 면접을 너무 잘해가지고 거의 막 1등 막 이런 식으로 되면은 1배수 안으로 밀고 들어와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보통은 이제 면접에서 얼마나 많이 뒤집어지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면접에서만 뒤집어지는 거 말고 이제 등록 효과도 사실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최초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거기서 등록을 안 하면 예비 합격 번호로 계속 뒤로 밀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면접에서 뒤집히는 비율이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재시문 기반 면접하는 데는 거의 한 절반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업로드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 평가 점수가 굉장히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재시문 기반 면접을 하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류 평가 점수에서 조금 부족해도 면접을 잘 보면 특히 재시문 기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분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학생 간의 역량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 열심히 준비하시면 됐습니다. 저도 재시문 면접하는 기억이 남는 게 제가 재시문 면접을 사실 저는 이제 오늘 딱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풀이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풀고 면접 볼 때도 저는 되게 사실 막 좀 약간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럴 수 있는데 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꼬리 질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질문보다 재시문 질문이 많았고 저한테는 그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저의 경험이고 영어학과 수시 변경된 건 있나요? 이거 말씀. 연극영화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 변경된 게 이게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학생이 만약 전년도라면 전년도랑 좀 바뀐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영화과뿐만이 아니고 가끔 전형들이 변경이 조금씩 있었어요. 날짜도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 지금 영화과가 그 연출 제작이 있고 연기 예술이 있잖아요. 근데 연기 예술은 제가 알기로는 1차는 여기 와서 보는 게 아니고 영상 업로드식으로 해서 보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변경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원서 접수하실 때도 다시 한번 저희가 공지를 띄워놓긴 했어요. 이렇게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경이 됐다 이런 것들 다 띄워놓고 있으니까 꼭 먼저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성화고 성적, 전공 과목이 더 중요한가요? 국영수 같은 과목이 더 중요한가요? 이것도 종합전형 질문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질문 정말 많이 오는 게, 전화가 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성적 산출식을 넣어보고, 특성화고 학생들은 일반 교과가 막 3학년 때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 전문 교과만 들어서. 그래서 뭐, 점수가 안 떠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전화가 오는데,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성화고 학생들도 블라인드 처리가 돼도 특성화고인지 사실 티가 다 납니다. 전문 교과, 교과목도 굉장히 특이한 걸 듣고 이렇기 때문에, 다 그런 배경 같은 것들 고려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전공 교과가 더 중요하냐, 국영수 과목이 더 중요하냐는 사실 본인이 지원한 학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통합부다. 그러면 수학이 중요하겠어요? 전문교과 중요하겠어요? 수학이 중요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에 지원을 하는데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국영수를 얼마나 점수를 잘 나왔냐보다는 그 학생을 평가할 때는 프로그래밍 수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겠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떤 학과를 지원하냐에 따라서 이 답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저희 더 질문 없는 것 같고 네. 5시도 지났고 이제 슬슬 저 마지막으로 네. 여쭤보는 네. 게 그 면접이 업로드로 바뀌었다고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업로드하는 면접에서 네. 좀 특별히 지켜줬으면 하는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 혹시 있는지. 업로드하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저희가 등급 평가를 3개로 나눠서 해요. 네, 어떻게 나눠서 하냐면 아예 결격인 학생들은 업로드를 안 했거나 대리 시험을 봤다거나 저희가 원서 접수할 때 사진이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할 건데 다른 학생이 올렸어 이런 것들 아니면은 블라인드 면접평가 원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뭐 부모님이 누굽니다 뭐 무슨 회사를 다닙니다 이런 것들 저희 블라인드 평가에서 다 탈락을 사실 시키는 사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위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예 결격 처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안 되도록 노력만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업로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걸 지켜주셔야 되냐면 저희가 공지를 할 때 질문을 먼저 드릴 거고 그리고 영상은 몇 분에서 몇 분 사이로 녹화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네, 질문 아마 지금 완벽하게 정해진 건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아마 질문이 하나 정도만 나갈 것 같아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을 얘기를 한다던가 시간을 완전 못 지킨다던가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질문 파악도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럼 그렇죠. 딴소리를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업로드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결격 사유만 아니면 사실은 웬만하면 다 모든 학생들이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억울하게 내가 거기서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저희가 지켜달라고 하는 것만 꼭 지켜주세요. 꼭 지켜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바꿔야지 해놓고 맞아. 안 바꾸는 학생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꼭 지켜달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지켜서 시간 내에 질문 내용과 맞는 답변을 해서 올려주시면 그걸로 사실은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네. 시간 중에 연극영화과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연기와 실기를 잘해도 질의응답 때 탈락하는 경우가 있나요? 연기와 실기를 제가 사실 연극영화과 특정과를 근데 쪽은 제가 실기 쪽은 사실 평가에 들어간 적이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질의응답 탈락하는 근데 경우가 이걸 제가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네. 이거는 제가 그때 어제 친구한테 물어봤던 건데 면접이랑 실기를 같이 보는 경우에는 이제 서로 성공환이 될 수 있지만 실기를 먼저 보고 실기 합격자가 면접을 보는 경우에는 당연히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단계가 나눠져 있으면 저는 그 정도까지만 업로드 연극학과도 업로드 면접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단지각 두세 개 정도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미치나요? 종합전형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일단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항상 내가 어떤 고민이 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그 학생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혹시 불리하게 작용할까?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쨌든 상대평가다.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고 경쟁률이 10대1, 20대1 이렇게 나오는 상대평가인데 거기에 같이 나랑 경쟁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종합전형에 제가 평가를 많이 해봤지만 무단 결석이 많은 학생은 별로 없어요. 맞아. 많지 않아요. 예, 다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학교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지 않다. 근데 이게 또 학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만화 애니메이션 텍이나 이런 쪽은 사실 그림 그리는 학생, 예체능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무단 결국 몇 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학과 같은 경우에는 무단 결근이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거기에서 아주 조금은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다만 그거 하나 가지고 나는 무조건 탈락이야 이거는 아니에요. 무단결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모든 것이 다 훌륭한 학생들이 다 훌륭한 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누구를 면접을 올리고 내릴 것이냐를 고민을 할 때 정말 다 똑같이 비슷하다면은 무단결근이 있네? 그러면은 얘를 내려야 되나? 이런 상황이 올 수는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절대적인 건 없어요. 종합전형에. 네, 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하도록 되었어요.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많은 수험생분들과 학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그러니까 진짜 성함을 하나 다 불러드리고 싶기도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저희 그 학생분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궁금하신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여기서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학처 홈페이지 내에서도 Q&A 코너 저희 게시판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입학처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사실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업무 시간 내에서 전화 주시면은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다들 많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다들 지금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쌓은 것들 마무리 잘 하셔서 꼭 세종대학교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렸고 사령관님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더 도움 받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화이팅!